안녕하세요. 오늘 3월 21일 오늘의 알트코인, 오늘의 알트코인은 코스모스입니다. 티커 ATOM 코스모스 코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지가 확정될 때 그때 비로소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예요. 코스모스 코인 ATOM 오늘의 코인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K코인으로 할 건지 좀 고민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재권. 여기에 대한 부분들 사실 코스모스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이더리움에서 뭐 대체할 만한 강력한 상대가 나타났다 뭐 이런 내용들도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슈가 좀 많이 됐고요. 국내에서도 투자가 많이 좀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슈가 많이 됐어요. 코스모스 코인. 그래서 뭐 초기에는 엄청난 움직임도 나오고 이후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 코인이에요. 역시 요 코스모스 코인 얘기를 하면은 항상 많은 지금 프로젝트들에서 얘기되는 게 서로 다른 프로젝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분야, 인터체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폴카다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인터체인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들은 메인이 있고 뭐 이거 뭐 사이드 체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관계되는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려고 하는 요소로 많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좀 글로벌을 지향해요. 글로벌을 지향하고 좀 플랫폼적인 역할을 하려고 해요. 플랫폼적인 역할. 여기에서 서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어져서 탄생하는 것을 지원하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접근이 인터체인 분야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코스모스 역시 그런 영역의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이게 확장되어 나가는 데 있어 갖고는 좀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확장되어 나가는 측면에서 여기에 하부에 뭐 토큰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들이 사실 이 플랫폼이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거든요. 이게 제일 큰 게 이더리움인 거예요. 이 에코가 제일 큰 게 이더리움인 거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그 시장에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측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더리움만 보호돼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지배력이 이더리움이 제일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건이라고 하는 이 인물 때문에 사실은 초기 나왔을 때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이슈가 많이 됐던 측면들이 결국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 측면이 있죠. 생태계에서 여러 부분들 얘기들 나오는 부분들은 좀 얘기가 복잡합니다. 이걸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좀 공부한다는 측면으로 좀 더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 요소, 기본적인 기술적 요소보다는 차트적인 요소로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좀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이 시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지금 현재는 아톰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이슈가 좀 많이 죽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초기에 나왔을 때 이더리움에 견줄만한 이더리움에 대항할 수 있는 뭐 그런 인터체인 프로젝트다. 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슈가 많이 됐고 그게 지금 시점에서 그냥 꺾였냐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내용들에 대한 분석할 때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옵니다. 코스모스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오늘의 알트코인으로 선택했고 값들은 역시 일본 값으로 체크합니다. 모든 프로젝트 좋은 프로젝트는 내가 좋은 가격에 들어가야지 내한테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 값으로 살핍니다. 일봉 차트 값이니까 매일 아침 9시에 종가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2021년도에 상반기 때 움직임이 크게 나왔는데 하반기 때 이를 압도한 움직임이 다시 나왔어요.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차트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다르죠. 2021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움직임, 하반기에 나왔던 움직임에서 하반기 움직임이 극도로 작은 게 있고 지금처럼 극도로 큰 게 있고 앞에 거를 다 잡아먹을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 게 있고 절반 가는 움직임이 있고 근데 이 여기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코스모스 코인 아톰은 하반기 움직임이 2021년 상반기 움직임을 압도했습니다. 완전히 구간 돌파를 해서 압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구간이 커진 거예요. 구간이 커진 거예요. 파동의 구간이 커졌기 때문에 이 파동 안에서는
값들이 커졌기 때문에 10% 20% 정도가 앞에서 10% 20%하고 틀린 거예요. 그 값의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체크되어 있는 값들에 대한 되돌림 회복 움직임을 살피는 입장에서 보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근데 이 구간으로 확인하는 움직임이 이 차트 움직임에서는 나오거든요.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점 대비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그 움직임 구간에 지금 들어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구간 값이 크니까. 그런 관점에서 뒤에 구간이 커지면은 구간 값들의 사이도 커지는 거예요. 전에는 200원, 300원의 움직임이었다면은 지금은 500원, 1000원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같은 구간 값인데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단기 매매든 매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속된 말로 꿀입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꿀인 거예요. 같은 구간에서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여기에 값들이 상단과 하단의 값들의 값이 구간이 커졌으니까 보통 3%, 5% 묶던 거를 한 15%, 2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이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앞에 파동보다 뒤에 파동이 더 커지면은 다음 파동은 적어도 그 파동 절반이나 그 파동만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폭이나 이 폭들의 움직임들이 좀 격하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때의 움직임을 보고 뒤에 또 움직임도 보니까 지속적으로 위에 상단을 두들기고 있어요. 여기 중요 지지자 값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값들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한번 터치했네요. 한번 터치했어.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낮은데 5만 원대, 뭐 4만 5천 원 여기까지 가능성을 두고 열어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여기에 급락이 나왔어요. 작년 4월, 5월, 6월 구간이죠.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면서 202평이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었네요. 완전히 봉우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들여서 보시면은 이 움직임이 202평이 여기의 절반이나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꺾이든지 뭐 해요. 그러면은 차트가 적어도 여기 구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구간 폭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 움직임에 이 차트가 하방 이탈하려고 하면 절반은 가는 거예요. 절반은 가는 거예요. 자연의 규칙상 2분의 1의 수렴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 움직임이 지금의 상승 파동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위에 올라가고 나면은 조정이 오죠. 조정이 오는데 이미 그 위에 절반의 위에 올라앉는 움직임이 양봉 종가가 나오면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락세가 끊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상승분의 절반의 지지를 받는지 보면 되죠. 이 어떤 패턴이 나타날까요? 삼각 수렴의 형태로 그런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은 여기에 절반이죠. 절반의 구간대에 대한 공략이 나올 거라.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간이 큰 놈이 좋다는 거예요. 구간이 좁으면 그 안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에 작살한 움직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큼직큼직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급락의 움직임이 났다? 그러면은 여기에 거의 빠르게 움직여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코스모스 코인은 괜찮은 것 같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간다 뭐 이렇게 지금 살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전체 일봉 차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차트 모양새나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살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구간의 공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자, 우리는 알고 있죠. 구간 끝값 3380원 위에 올라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 앉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앉는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하방 이탈하고 나서 여기 되돌림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구간 이탈이 됐죠. 구간 이탈하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끊어졌어요. 깔끔하게 되돌림 없이 하락했어요. 이 되돌림 없이 하락한 움직임이 이때 나왔고요. 이때 공략이 됐어요. 두 번이 됐어요. 한 번, 두 번. 그럼 여기 세 번째 때 뭐죠? 돌파 개연성을 살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값들에서 여기가 돌파 여부 되는지는 뭐 부분과는 저도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 막 캔들이 막 뭉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파동 형태로 딱 돼 있으면 가장 심플한데 한 곳에 막 뭉쳐 있으면 이걸 하나로 봐야 될지 여러 번 두들긴 걸로 봐야 될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들이어서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보지만 저항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3,380원 구간으로 오는지 여부부터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후에 현재는 여기 22,020원 2021년 구간 이탈 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안정적인 확보를 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안정적인 확보는 여기로의 회복 여부를 살피고요. 3380원 구간 끝값에 대한 회복은 위에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공략으로 살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앉으면 상단 변곡점 공략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계단이 딱 명확하게 딱 있어요. 현재 움직임에서는 작년의 움직임, 하락 움직임에서 돌파 개연성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구간 이탈이 하고 난 뒤에 5월달 차트입니다. 5월달 차트에 구간 이탈 29,630원은 한 번의 공략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공략, 되돌림 공략을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5월에 구간 끝값 24,450원도 한 번에 되돌림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움직임에서 여기를 못 두들겼어요. 그럼 여기 뭐죠? 저항. 여기도 저항. 위에는 열렸는데 안에는 안 열렸네요. 자, 그 다음에 중요 지지 저항값이죠. 16,770원, 14,760원. 여기는 뭐 하고 나서 여러 차례 올라오고 다 했죠. 여기는 이제 통과할 개연성이 높죠. 통과할 개연성이 높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추가 하락이었고 작년 11월, 12월 역시 여기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11월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하고 구간 끝값까지 여기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여기 공략이 안 됐네요. 구간 끝값으로도 공략이 안 됐어요. 다음은 여기 지금 현재 코스모스의 상승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여기 24,450원에서 두 번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대신 여기에서 종가를 확보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일봉 종가.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로 바로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24,450원 구간대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는 대응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위로 가는 구간은 언제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는 거예요. 나중. 지금은 밑에 구간에서 두들겨서 위에 문을 열어두고 그 위로 올라앉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지금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여기 구간에서 5월 그리고 11월 달까지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가 뭐 사실 중간값들이라고 하면은 요쯤이 되겠죠. 이 캔들 높이에 그냥 중간으로 그냥 설정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구간으로 보는 매물대, 구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그 값들은 사실 역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요 계속 드리는 여기가 사실상의 매물대의 중간값이에요. 핵심값이에요, 핵심값. 그래서 거기 종가 지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값이지만 거래량을 안 보고 체크하는 값이지만 저 값의 거래량이 무조건 강한 매물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한 매물대 영역입니다. 여기 위에 일단 올라앉는 게 중요하겠죠. 올라앉아야지 사실은 여기를 공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코스모스 코인은 16,770원 위에 지속적으로 올라앉는지 여부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지 24,450원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제 발판을 밟아야지 추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럼 2023년도의 움직임은 16,770원을 안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여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만 보게 되면 2023년도에도 여기도 하락 구간에 거래량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 거래량들이 올라오고 있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움직임에서 중요 지지 저항값을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얘들이 중요 지지 저항값들에 대한 부분들, 지지 저항값들을 어떻게 공략하면서 가는지 보자는 거예요. 이 스마트 머니가 어떻게 방향을 맞춰 가는지가 눈에 보여요. 그 값들을 보고. 자, 여기 14,220원 확정적 음봉 종가를 치고 올라갔어요. 15,680원은 계속 깨졌죠. 여기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밀어 올렸어요. 깨진 상태에서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202평은 또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202평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상승세로 나타나죠. 이 상승세가 17,000원 위로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음봉 종가 지지 없이 갔어요. 이 지지가 이때 이어지죠. 이때라도 이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서 5월의 구간 끝값에 대한 꼴이나 아니면 종가라도 확보해 놨으면 사실은 가장 베스트한 거예요. 그럼 여기 밑으로 안 내려왔어요. 여기 밑으로 안 내려온다니까. 근데 그 작업이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 놓으니까 뭐 전체 여기에 절반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건데 여기를 못 갔으니까 절반은 못 지키고 추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 값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자, 여기에 2월 달에 체크되는 여기는 상승 추세예요. 그냥 추세가 이어지는 곳이에요. 구간의 박스권 여기서부터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고 이 박스권에 나오는 값들 중요 지지 저항 값들 구간 끝값. 자, 여기 아까 앞에서 5월
구간에 구간 끝을 공략을 못했기 때문에 뭐다? 여기가 깨진 거예요. 여기 깨진 거예요. 여기도 깨졌고 예, 여기까지 요것도 깨진 거예요. 예, 확률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자, 여기 14,650원은 또 기가 막히게 종가 지지합니다. 기가 막히게 종가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값들은 여기서 이미 나와요. 여기서 상승 구간에서 이미 나온다고. 조정 구간에 나오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조정 구간에서 나오는 값은 아니에요. 예,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그 시작 구간에서 이미 저 값들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공략을 못했으니까 여기에 지지 테스트가 깨질 개연성 혹은 여기까지는 오는 지지가 이어질 거라는 걸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 타점을 잡았든 여기에 타점을 잡았든 했겠죠. 여기는 제가 묻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래 본다면 자, 여기에 대한 거는 여기 확정적 종가 지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긴 지지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여기부터가 유효한 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유효한 타점이 되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죠. 자, 그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는 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종가 지지. 여기는 확정적 종가 지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요 며칠 동안 이 반등이 나왔죠. 모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에서 나왔어요. 자, 그때 대부분이 구간 끝을 그냥 돌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앞에 다른 알트코인에서 얘기하지만 예, 저 구간 끝값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를 살피는 게 우선될 거다. 예, 저기가 스타트 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앞에 알트코인들 체크할 때 계속 얘기 드렸어요. 예, 꾸역꾸역 와요. 이게 참 꾸역꾸역 온다고요. 비트코인에서는 상승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이때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오거든요. 이때 멘붕이 오면서 뭔가 손절을 치는 경우나 추가 하락에 대한 겁을 먹고 와, 이 알트가 안 되네라고 다른 걸로 갈아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죠? 그 지지 테스트 끝라인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게, 자, 요 비트마켓에 있는 이더의 요 지지 라인을 잡는 라인과 이 알트코인의 이 지지 테스트가 거의 겹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봐도 타이밍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더 BTC 영상을 어저께 공유해 드린 거예요. 예, 그 부분의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으니까 예, 조금만 더 보자. 예, 조금만 더 보면 여기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는 예, 여기에 공략으로 이어지겠죠. 이때 보니까 네, 여기는 여러 차례 두 개 다 막 계속 뚫었죠. 돌파 개연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로만 보면 두 번을 만들었으니까 네, 돌파할 개연성이 있죠.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또 돌파할 개연성. 그래서 여기 움직임이 확정되면 예, 19,350원에 대한 공략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는 19,350원이 되돌림 추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 되면 예,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어디를 노릴까요? 여기를 노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예, 2만 원 후반대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언제? 네, 여기에 대한 지지가 확정될 때 그때 비로소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차트는 거기 근처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타이밍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계셔라 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미넌스도 그래서 그 움직임이 예, 비트코인의 상승의 끝물에 가고 나면은 예, 비트코인은 상승하는데 도미넌스는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도미넌스가 어디를 먼저 가느냐? 예, 이더 BTC로 많이 간다니까요. 이더 쪽으로 메이저 쪽으로 연결이 이렇게 물꼬가 먼저 트이고 그 물꼬의 움직임에 따라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들에서 좀 나오고 그게 다시 또 밑으로 이렇게 순환매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 첫머리를 이더.btc 비트마켓에 있는 이더리움으로 보자 라고 해서 어저께 공유해드린 거고 오늘 코스모스에 대한 움직임에서도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보이네요. 여기의 움직임을 좀 확정적으로 보시라. 코스모스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구간에서 움직임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구간만 좀 강하게 돌파하고 나면 이후 움직임은 코스모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예, 좀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